가출범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실용적 민생 개혁에 대한 기대와 또 더불어 통합 등 과제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는 이재명 책임론을,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팬덤 정치를 비판해온 삼선의 이원욱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침에 전화 인터뷰 감사한데요. 요즘도 문자 많이 받으십니까? 요즘에는 제가 하도 예. 수신 거부를 많이 해놔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 뭐 욕설 문자 이런 것들이 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수신 거부 한 몇천 개 돼 있습니까? 한 4, 5천 개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그럼에도 이렇게 쓴소리나 이런 얘기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져지면 음흠. 그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없고요. 네.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원팀 원보이스라고 하는 얘기를 속에서 아무런 말들을 의원들이 못했는데 예.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 사라지고 민주성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되지 않고 결국에는 공감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제 스스로의 이제 자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였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 때라든가 예. 8원전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고 큰일이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이러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조국의 강을 넘지 못했고 8원전 프레임에 걸리게 됐고 부동산 정책이 연일이 이은 실패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바로잡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스스로의 반성입니다. 반성이다. 그래서 할 말은 좀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총평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았던 거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난번 네.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찍은 사람과 윤석열 후보가 찍은 사람, 뭐 싫어서 찍은 사람, 예.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되겠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이 너무 좋아서 찍은 사람,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싫은데 그래도 윤석열이 더 싫어서 뭐 이렇게 찍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찍은 너무 싫어서 예.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 이분들이 투표를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당대표 후보가 강대강으로 치러지면 투표율이 높아질 텐데 이번에는 워낙 강한 후보와 약한 후보가 붙다 보니까 네. 뭐 어차피 뭐 될 가능성도 없는데 뭐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대세론 때문에 네, 낮아지게 됐고 호남이 좀 낮았잖아요. 호남 낮아졌던 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투표율 낮아진 이유? 호남이요? 예. 호남 좀 걱정이에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시장 투표율이 37%로 굉장히 낮아졌는데 예. 아마도 저도 이제 호남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개별적인 당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이 3번이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망과 경고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앞으로 이 침묵의 목소리를 어떻게 당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그 목소리가 어떻게 실망이 아니고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좀 낮았지만 뭐 그럼에도 대의원 표심이나 권리당원 표심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70% 이상 또 80% 정도 해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 이벤트 아니냐. 뭐 그러면서 실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적극적 지지층들은 충분히 참가를 했지만 네. 아유 뭐 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민주당 너무 실망했어.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하지 않게 된 것. 뭐 이러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그 뭐 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뭐 팬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투표율 특히 지지율 정도가 된다 그러면 팬덤 정치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렇습니까? 네, 팬덤 뭐 인기 좋아서 뭐 인기 좋은 것도 몇 프로 지금 대사로 인기 좋은 거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여태까지 이제 경선 룰, 예. 그 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경선 룰을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가 항상 포함되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 국민 여론조사에 타당,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서 분들의 의견만, 여론만 반영을 하는데요. 그렇죠. 실제 이제 이것을 고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고쳐야 됩니까? 싶습니다. 일반 당원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까지 일반 국민으로 포함되는, 예. 네, 이것으로 고쳐야지. 왜냐하면 실제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고 보수 세력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하네라고 하는 여기서 본선 경쟁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조사는 82.3 대 17.8 이재명 박용진 일반 당원도 86.3 대 13.8 요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네. 앞으로 이제 통합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어제 신임 지도부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는 1% 차이라도 품고 가야지 민주당이 더 확장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할 때 어떻게 배려하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이전에 4월 7일 2년 전에 보궐선거 등등을 연달아 3연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패배하고도 나서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됐으니까요. 당대표님이 예. 국회의원도 이루고 당대표까지 다 이뤘습니다. 네. 이제는 그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나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치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태까지 내 상처가 뭔지조차도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가 평가를 안 해왔으니 치유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좀 아프더라도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래서 반성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통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선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특히 사무총장 인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인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먼저 중요하고요. 네. 당연히 그 최고위원이 중요한 두 사람.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 후보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연설을 하실 때 전국 정당과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등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호남과 영남의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지역 안배. 예. 네.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이번에 송갑석 의원이 네. 또 호남 후보가 또 졌는데요. 네,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는 매우 아쉬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대파의 의견도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친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사무총장은 결국 저도 공천 심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그 규정을 잘 만들고 뭐 객관화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천이 아닌 사칭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공천 룰을 어떻게 미리 좀 그나마 그 사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서 공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반대파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것을 위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인선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지선 때 전략공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그때도 그런 지금 말씀 우려가 있었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더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지도부가 구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첫 최고위원회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 실용적 민생 개혁을 강조했는데 최고위원들 첫 일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내부 총질 중지하고 총구는 밖으로 하자, 정청래 최고가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대가 큰지 아니면 좀 우려가 있는 건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 그 단어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야, 민주당 전에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뭘 했어? 도대체 한 게 뭐야? 네.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이 이제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 강한 민주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선명성으로부터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강한 민주당은 선명성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에 검수완박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 패인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듯이 네. 국민들과는 완전히 멀어지면서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갇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외연이 확대되어야지만 강한 민주당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중도층 등 폭넓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받아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했던 것 중에 특히 뭐 장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그 문제도 당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대선으로 키워줬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 탄핵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진짜 소통령으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요.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로 많은 민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 아동. 얼마 전에
18살 대학생이 나 읽을 책도 많은데 하면 유서를 써놓고 예. 그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뭐 그 빗물 속에서 홍수 속에서 세모녀가 지하방에서 죽고 네. 또 운명을 달리하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원 가족이 또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집착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강한 민주당을 필요하다. 만드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요. 오늘 그 의원님이 외통위 소속이신데 국회에서 중요한 결의안 통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아하, 미국이요. 예. 네, 미국. 네. 미국산 수입차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 지원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8월 17일 날 발효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자동차가 이제 혜택 한 1,000만 원 정도에 되는 보조금을 못 받게 돼 버렸어요. 네. 이것이 이제 WTO 보조금 규정의 위반이고 한미 FTA 규정의 위반이다. 한미 FTA 규정을 보면 제2조 2항에 네. 어느 나라에서 만든 차든지 아니면 물건이든지 수출을 할 때 내국민 대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차별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의안을 했다. 예, 결의안을 냈고 예. 이거 오늘 그 외통위에서 논의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또 다시 발의가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원욱의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